지금 현재 최수영 전 공작관의 충격 폭로가 등장했으며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복권과 관련된 반전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전 국정원 공작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간첩단 사건은 사실이며 캡틴 코리아는 요원이 아니지만 미국이 사용한 건 사실이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수영 전 공작관은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말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언급했으며 취재원 겸 정보분석팀 일원이었던 사실을 스스로 처음 밝혔습니다. 이는 수원 선거연수원 99명 중국인 간첩단 체포와 관련해 최수영 전 공작관이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매우 놀라운 증언입니다. 최수영 전 공작관은 캡틴 코리아 안병희는 진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공작관은 부정선거는 무조건 드러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체포 사건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4일 전환길 뉴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최수영 전 공작관은 이미 미국 FBI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사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 증거를 전부 다 잡아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증거물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못 알아듣자 최수영 전 공작관은 중국인 간첩단 이야기입니다. 수원 선거연수원 99명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영 전 공작관은 99라는 의미는 사람 숫자를 말한다기보다 이미 증거 99%를 확보 및 모아놨는데 간첩들이 자백할 경우 나머지 1%가 충족된다는 의미라며 허겸 기자의 보도가 나가기 전 우리 팀이 미리 확인하고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내려진 계엄령 당시 수원 선관위 중국 99명 간첩단 사건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우리 팀이라면 퇴직한 국정원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최수영 공작관은 그렇습니다. 제가 캡틴 코리아 안병희를 만나 신문하듯이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최 전 공작관은 안병희는 진짜 요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캡틴 코리아 안병희에게 자기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린벨의 특수부대 노래를 시켜보았는데 못 부르더라고요.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아기 손처럼 고왔습니다. 결코 특수 훈련받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캡틴 코리아 본인 입으로 요원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지만 미국이 그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옆에서 공작을 위한 도구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영 전 공작관은 미국 측이 캡틴 코리아를 연수원 주변 농업박물관에 5개월에서 6개월 취업시켰습니다. 캡틴 코리아는 그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다 찍고 정보를 수집했다며 제가 그 사진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전부 중국인
이름들입니다. 라고 충격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캡틴 코리아 안 씨가 취재진에 제공한 농업박물관의 근무 편성표와 안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는 편성표에 적힌 다른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 씨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경비원으로 일한 농업박물관은 개염 당일 CCTV 주차장 영상을 찍어 보관하던 곳입니다. 근무 당시 안 씨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CCTV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주된 업무로 했습니다. 김영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는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갔다고 김영년 장관이 밝힌 사실을 변론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지난해 2월 김미용 VON 대표와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최수영 공작가는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의 항공기 등록번호 HL8240, 즉 미국 대선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가담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항공이 직접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쇄했는지 중국이 인쇄했는지 수천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들어왔고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에서는 가짜 운전면허증 몇만 장이 들어왔습니다. 성남 IP 주소가 찍힌 것을 존 밀스가 폭로했다고 추가 증거를 댔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할 줄 아는 동물, 즉 중국인 간첩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한길 대표는 최수용 공작관이 국정원 요원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쇼킹한 내용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전한길 대표와 최수용 전 공작관은 수원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단 체포 사건 외에 모스탄 대사의 부정선거 대토론에 관련 언급, 김대중 DJ의 실체, 공작관이 보는 이해찬의 죽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유일하게 알고 있었다. 김용현과 김현태 참 군인들의 교감 등의 주제를 놓고 호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전 공작관이 윤석열 대통령 복권과 관련된 반전이 터졌으며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200페이지 분량의 비밀 문서를 공개하십시오라고 밝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청소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될 것이며 이미 대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 공산당 CCP의 대청소, 즉 해체입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단순히 한국의 민주당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목표이자 최종 목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완전 해체와 아시아 내 반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출판한 미합중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21세기의 결정적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경쟁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 고유의 국가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는 이미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해상로와 공급망이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영내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단호히 대응하고 약탈적인 국가 주도 경제 전략에 맞설 것입니다. 라고 국가안보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대청소 작업을 수행할 신뢰할 수 있는 클리너가 필요합니다. 동맹의 기준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우선 보게 됩니다.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은 친중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미중 등거리 외교의 실패, 중국 과신자로 트럼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일까요?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일하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대청소의 적임자,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연일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의 핵심인 스마트 매틱을 만들어 계속 독재를 이어갔으며 베네수엘라 기술로 확대된 도미니언 시스템은 미국으로 들어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르 시스템즈는 하드웨어적 통로 역할을 했으며 선관위의 A웹은 국제적 부정선거 길라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누가 밝혀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인 기업가 패트릭 번과 전 CIA 요원 게리였습니다. 패트릭 번은 사제 8천만 달러를 투입해 부정선거 핵심 인물들을 포섭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고, 게리는 베네수엘라 스마트 매틱 개발자 12명을 포섭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게리가 FBI에 보여주자 FBI는 배신했으며 게리, 당신 이 증거를 공개하면 죽는다. 도망쳐라 라며 증거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게리는 해외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는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세르비아 급습 작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타켓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선거 조작의 허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선거 서버 기지였습니다. 이 작전에는 주한미군 사이버 사령부 전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원격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원격 조작을 통해 건물의 냉각 팬을 차단했고, 결과 선거 조작 서버가 멜트다운, 즉 서버를 전자적으로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선 당일 조작이 완전히 불능되었으며 현장에서 부정선거 중국인 요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과 관련자들과의 화상 축하회의에서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미군 사령관과 관련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의
말하라고의 경고, 1,700만 건의 부정선거 데이터의 대반전도 일어났습니다. 수지 와일스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 공동의장을 지낸 미국의 정치 거물입니다. 미국 대선 전 그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 강조하자 수지 와일스는 계속 부정하다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 맡겨보자고 제안합니다. 머스크는 말하라고까지 가기 귀찮으니 자료를 대용량 USB로 보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700만 건의 부정선거 데이터를 본인의 AI 그룹을 통해 데이터 딥러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깜짝 놀라 바로 전용기를 타고 말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미스터 트럼프, 이대로 가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이 끝장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사재 27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을 투입하여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24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 윤석열 대통령은 A4용지 2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부정선거와 국가안보 관련 공동의 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트럼프에게 전달합니다.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축하 사절로 파견된 측근은 그 비밀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트럼프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침묵은 현재 전략적 침묵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고 보안 등급 탑 시크릿 사항이기 때문에 성급한 공개는 한미연합 작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시그널 혹은 내부 첩자를 걸러내기 위한 배수진입니다. 기득권과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F킬러로는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화염 방사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보낸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만이 정권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그 비밀 자료를 이제 공개하십시오. D-Day는 과연 언제일까요? 나무를 심는 4월 초순 청명 한식, 시나리오는 그동안 골맞던 환부, 부정선거, 간첩단이 터져 나오는 시기, 대청소는 썩은 거름이 터지고 새로운 살이 돋는 국가적 정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각성,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복권 시나리오는 살아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윤석열 하나뿐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해체라는 거대한 숙제를 수행할 파트너, 지금의 위기는 반전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허접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정보 전쟁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11월 미합 중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단호히 대응하고 약탈적인 국가 주도 경제 전략에 맞설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한반도 대청소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권될 것이며 이것이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수용 전 공작관의 방송 내용과 정성산 TV가 취재한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